네, 계속해서 이슈 체크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의 김세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서 네. 인사이트를 좀 얻어본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좀 주요 종목들을 조금 체크해서 몇 개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제 종목이 4개를 가져왔는데 존슨앤존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로션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렇죠, 사실 존슨앤존슨 하면은 존슨앤존슨은 제약 예. 기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제약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존슨앤존슨 체크 포인트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약 부문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세 번째는 의료기기 사업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점인데, 먼저 제약 부문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헬스케어 지금 산업 자체를 조금 잠깐만 찝어드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약값이 너무 비싸다, 약가를 내리겠다 얘기를 하면서 헬스케어가 거의 박살이 났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조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 일단은 약가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2년 정도 흘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방약 자체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6에서 8%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상쇄가 되는 건데, 제일 가장 큰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FDA 승인 기간을 완화를 시켜주겠다, 축소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신약 출시가 FDA 승인이 끝난 게 통과된 게 2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신약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신약을 빨리 낼 수 있고 뭔가 재고가 쌓여있는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존슨앤존슨도 제약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면역력 제품 부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를 했고요. 크론병 치료제인 이제 스텔라라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비자 제품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 전용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8% 가장 큰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존슨앤존슨 베이비 제품이 작년에 100% 성분 공개를 했어요. 그런 제품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100% 성분 공개를 하면서 물론 이제 베이비 파우더는 성면 이슈도 있지만 이런 제품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 뉴트로지나 메이크업 리무버죠. 이게 남미 쪽에서 거의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남미 여성분들, 특히 요즘 남미가 상황이 되게 좋아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이크업 리무버 이런 쪽이 많이 팔리면서 여전히 스테디셀러인 뭐 아비노나 클린앤클리어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 쪽에서는 부정맥을 치료해주는 카테터가 많이 팔렸어요. 이제 뭐 조금 그 용어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뭐 더모쿨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카테터가 있는데, 카테터 같은 경우는 부정맥을 치료할 때 전극으로 그 부분을 괴사시키거나 절제시키는 그런 의료기기인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존슨앤존스의 실적을 통해서 또 존슨앤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좀 부진했던 헬스케어 부문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대형주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리테일 쪽, 소매 쪽이 굉장히 호재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실업률도 낮아져서 완전 고용 수치에 다다랐고, 미국이 임금 상승률도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네.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대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됐는데 소매 쪽 사업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디지털화를 통해서 컨슈머 뱅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테일 부문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강세를 보였는데, 소위 컨슈머 뱅킹이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예금이나 계좌 거래 아니면 모기지나 대출, 직불, 신용카드 이런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테일 사업이 강세를 보인 게 체크 포인트인데,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컨슈머 뱅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33.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출 금액도 5% 증가하면서 2,900억 달러가 집계가 됐는데, 소비자 부문이 강세를 보였던 건 디지털화가 꽤 도움이 됐어요. 예. 최근에 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나라 기업도 외치고 있죠. 그렇죠. 뭐 이제 뭐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건데, 예.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산술 평균과 기하급수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기계만 만드는 그런 산업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원가 얼마면 몇 대 팔면 얼마 수익이 나고 10년 뒤에 얼마의 수익이 될 거다. 네. 이게 이제 산술 평균으로 보면은
그 평균인데 예. 기하급수 평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디지털화가 도입이 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모를 정도로 팍 치고 올라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맛보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굉장한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젤러라는 송금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P2P 전용 송금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그런 손쉬운 P2P 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권이 뭐 위기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기사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30개 대형 은행들이 합작을 해서 하나의 P2P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스템을. 그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젤러인데 예. 모든 대형 은행들이 이거를 지금 쓰고 있고요. 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편한 점이 그 대형 은행들의 다 전부 다 시스템 코드라든지 시스템이 다른데 그거를 다 공개를 해서 30개 기업이 뭉쳐서 하나로 만드는 게 이 젤러고 네. 두 번째는 각 은행들이 제시하는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젤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4분기 기준으로 5,160만 건의 송금 건수가 일어났고 2배 정도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거래 금액이 140억 달러가 나오면서 9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마트들이 이 온라인 마켓에 밀려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 뭐 마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행도 이제는 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치중하는 기업들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아마존은 마트를 또 샀죠. 온라인 예. 기업들이 이제 오프라인까지 진출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업에서 또 트렌드를 찾아볼까요? 세 번째 기업은 나이키예요.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 부문이 굉장히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같이 매출액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네. 나이키도 똑같이 2017년부터 슬로건을 디지털화를 외쳤습니다. 디지털화를 외치면서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행을 했는데 예. 그 나이키 이제 최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뉴욕에 이제 플래그십 매장인 하우스 오브 이노베이션이라는 정말 큰 대형 건물이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온라인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인기가 있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진열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지금 그런 매장을 하나 만들었죠. 예. 아마존 포스타 매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기업들의 트렌드가 온라인 기업이 이런 오프라인 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진열을 바꾸고 있다는 거. 그리고 1층에 그 방문을 해보시면 네. 스피드샵이 있는데 거기는 뉴욕에 생긴 건물인 만큼 뉴욕 시민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만을 따로 진열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처럼 오프라인이 그냥 매대만 해놓고 진열해놓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시간 흐름,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예로는 이제 나이키 커넥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NBA 의류 제품 같은 거에 NFC 기능이 들어갑니다. 핸드폰을 터치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영상이나 시합 정보 그리고 선수 동영상 이런 걸 정말 손쉽게 볼 수 있는 나이키 커넥트 이런 게 또 인기를 끌면서 10대들이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C 기능을 또 나이키에서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데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투자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의 김세환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